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영국 청년교류제도 신청 가이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근무하는 봉장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동행사는 영국 YMS를 지원하는 분들이 신청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메일 통해서 안내 메시지를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영국 국경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추후 영국 국경청에서 안내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행사가 끝난 후 추후 영국뿐만 아니라 워킹 홀리데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인포센터에 전화, 이메일,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인포센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행사 중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로 보내드린 배포 자료 준비되셨나요? 해당 자료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시면 추후 신청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에 2022년 상반기 신청 안내가 나와 있죠. 모두들 확인했으리라 지금 믿어지고요. 저희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도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SNS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메일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가서 그 게시글 내용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게시글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상반기에 800명을 모집한다고 공지되어 있고 하반기에 200명을 이제 모집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공지사항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자격 조건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영국 YMS 비자 자격 조건은 이 해당 이 웹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데 해당 내용에 들어가시면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다르게 다른 워킹홀리데이 국가들은 호주나 캐나다 이런 국가는 1년이지만 영국은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 나이입니다. 근데 이 신청 나이가 만 18세에서 만 30세인데 어디의 기준이라면 영국 YMS 비자 온라인 신청일 완료 기준입니다. 이 얘기는 비자 수수료랑 보건 부담금까지 완료했을 때 그 나이가 만 30세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지글에서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메일 신청을 하고 나면 1월 28일 경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1월 28일 날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991년 1월 28일생은 만 31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비자 심사에서 이제 비자 거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91년 1월 29일생은 1월 28일에 만 30세이기 때문에 딱 하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이분은 이메일 신청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내 은행 계좌에, 즉 한국에 있는 영국 비자 신청센터에 이제 방문 기준으로 한 달 전에 2,53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420만 원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넣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 조건은 결핵 등 신체 이상이 없는 자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했다면 내가 이메일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글에 보면 영국 국경청에서는 southkorea.ymsa2022@fcdo.gov.uk로 이메일 신청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한국 시간으로 1월 17일 낮 12시부터 1월 19일 낮 12시로 이렇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낮 12시에 딱 되자마자 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건 선착순 선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국 국경청에서는 이 해당 기간에 신청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서 80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낮 12시, 그러니까 오후 1시라든지 이후에 안전하게 모든 이메일 신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이메일을 작성하셨다면 발송 전에 영국 국경청 그 모집 공지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가 바뀐 게 있는지, 이메일 제목이 바뀐 것이 있는지, 또 이메일 내용이 바뀐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지에 글에 나와 있는 작성 양식대로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제목이랑 본문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 해 주셔야겠죠? 이 얘기는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별 이메일을 보내시잖아요. 저희 인포센터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다음 네이버랑 다음 이메일보다는 구글, 지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요. 영국 국경청에서 나중에 자동 응답 이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네이버나 다음 이메일 같은 거는 이 자동 응답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스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제목을 보시면 성, 이름, 생년월일, 패스포트 넘버 이렇게 적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예시 보시면 자, 여권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영국 국경청에서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라고 그랬죠. 홍 한칸 띄고 길동 하고 31일 3월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본문은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여권 번호, 그리고 한국 내 연락처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메일에 직접 쓰지 마시고 메모장에다가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발송 주소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제목, 본문 내용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이메일에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확인 다 해 주시고 나서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시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한두 시간 지나서 영국 국경청에서 자동 응답 이메일이 오는지 오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혹시 내가 이메일을 잘못 보낼 수 있으면 반송 이메일이 왔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메일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것은 이 예시는 아래 예시는요. 2021년 영국 국경청에서 발송한 자동응답 조수 이메일이에요. 제목이 오토매틱 리플라이 홍길동 이런 식으로 오고 여기 보시면 이메일이 잘 접수됐다. 잘 접수됐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죠.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합격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추첨이 되지 않으신 분에게도 이렇게 이때까지 이메일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이메일을 받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접수가 정확히 됐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이메일 내용은 작년에 이제 하반기 내용이라 올해랑 이 이메일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메일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이제 영국 국경청에서 보내는 그 합격 여부 이메일을 이제 기다려야죠. 그게 언제다? 1월 28일 날 보내준다고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준다?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서 보내준다. 그럼 1월 28일 날 올 수도 있고 그 이메일 내용에 보면 1월 27일 날 올 수도 있고 1월 26일 날 올 수 있습니다. 26일 날도 올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1월 28일까지는 내 개인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공지글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메일 내용, 그 합격 이메일을 받게 되시면 이 이메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안에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링크, 신청 기간,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언제까지 내가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글과 동일한지 다른지. 그 공지글에는 1월 28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이메일을요, 가만히 모르고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 개인 이메일로 전달해 두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전달해서 보관을 하나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추첨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합격을 했든 합격을 하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들이 YMS 비자를 추후에 받지 않으셨다면 다음번 진행 예정인 하반기 7월경이랑 2023년도 YM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자격 조건이 분명히 충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메일 합격을 했다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타깝게도 그 합격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단계를 모르시고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영국 국경청에다가요. 근데 영국 국경청에서는 너는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자를 줄 수 없다 해서 거부를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이런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했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비자 수수료를 날린 경우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꼭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 이메일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거는 영국 국경청에서 추천자 이메일을 이제 이렇게 보낸다는 거를 제가 보여준 거예요. 자, 보면 당신은 합격 이메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오죠. 그리고 여기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 링크를 통해서요. 그리고 언제까지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때까지 온라인 이거는 작년 하반기 이메일이에요. 올해 상반기, 올해도 2020년도도 작년같이 동일한 이메일이 올지 않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메일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다음 절차는 관련 내용은 우리 티어5 유스 모빌드 스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영국 비자 신청센터는 해당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문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의는 유료예요.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 웹메일로 보내는 거라 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해당 내용을 좀 번역해서 간략하게 또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합격 이메일을 받게 되시면 이거를 다른 내 이메일로 전달해서 이제 삭제되더라도 삭제되더라도 안전하게 보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젠 합격 이메일을 받게 되면 이제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전 준비는 여기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메일 신청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항상 이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트 안에 YMS 관련 내용도 있고 변경 사항이 있는지 신청 전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영국 입국 예정일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이것은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영국 비자 지원센터 방문인데 이거는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예요. 근데 어떠신 분은 가장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영국에 입국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입국하시는 분들은 영국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비자 지원센터에 한 달 반 이전에는 가셔야 돼요. 무조건요. 왜냐 비네트 입국 허가서 소요 시간이 약 3주 정도 소요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온라인 비자 신청의 첫 번째 날이 1월 28일이에요. 그럼 이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비자 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3개월이니까 4월 27일이 되겠죠? 이 이후로는 방문 예약을 잡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최대 늦게 영국에 언제까지 입국이 가능할까요? 7월 27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신청한 사람은 7월 27일 이후에 입국 예정을 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비자 심사 시 거부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월 28일에 가장 마지막 날에 신청하시는 분은 언제까지 한국에 있는 영국 비자 신청센터에 갈 수 있을까요? 5월 27일까지 갈 수 있겠죠? 이 이후로 못 가는 거죠. 3개월이니까요. 그 다음에 최대 늦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8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신청해 주신 분들은 가장 늦게 갈 수 있는 게 8월 27일이에요. 8월 27일 안에는 무조건 영국에 입국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찍 한 분이 5월
15일 날 영국에 입국한다고 기록을 정했어요. 그럼 비자 지원센터는 언제까지 갈까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감안하면 못해도 최소 4월 1일 이전에는 영국 비자 신청센터에 가셔야 된다. 왜냐? 비네트를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국 가는 항공권, 그 다음에 숙소, 어항원 등록 등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네트 시작일이 바뀔 수 있어. 내가 이 날짜를 적었다고 해서 이 날짜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이 코로나는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내 손에 비네트를 받기 전까지는 항공권 예약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BRP를 체류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우체국을 하게 돼 있거든. 그 사전에 우체국도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영국에 언제 가겠다 이런 계획에 잡혀주시면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를 준비해 주셔야 되죠. 이 신용카드는 내게 아닌 가족 명의도 할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왜냐? 체크카드는 간혹가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체크카드 써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내 신용카드나 부모님 신용카드가 해외 결제가 안 되게 막혀 있어요. 또 한도도 10만 원으로 막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하기 전에 해외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결제 금액 200만 원 이상 한도가 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 한도는 한국 내 사용 금액 플러스 해외 사용 금액 해갖고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작년에도 그랬거든. 전화로 저 결제가 안 되는데 페이팔로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물어봤더니 그분이 혹시 신용카드 해외 결제 막지 않으셨나 했더니 맞다, 제가 막았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카드사에 먼저 그걸 풀어주시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은행 잔고 증명서랑 31일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우리가 뽑냐? 영국 비자 지원센터 가기 하루 전에 뽑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월 26일 날 프린트한다? 근데 31일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2,530파운드가 언제부터 유지돼야 되냐? 여기서 31일이면 못해도 3월 23일부터는 2,530파운드가 유지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은행 잔고 증명서랑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 뽑아서 업로드하거나 비자 지원센터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은 미리 내가 비자 지원센터 방문일 기준으로 돈을 언제부터 입금해 두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가다 저 비자 지원센터 가야 되는데 31일 동안 2,530파운드를 유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난감해요. 이미 공지에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걸 준비 못했다면 영국 국경청에서 보면 이건 신청자 잘못이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사전 준비를 다 끝내시면요, 여러분은 이제 1단계 결핵검사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1단계 결핵검사랑 2단계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상황에 따라 바꾸어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왜 결핵검사부터 먼저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만일 여러분들이 결핵검사를 받았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영국 국경청에서는 심사를 하다가 비자 발급을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심사까지 들어간다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신청을 먼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핵이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환불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 환불 신청을 하면 최소 한 달, 또 오래 걸리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불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핵검사를 통해 먼저 하셔서 몸의 이상 여부를 하신 다음에 온라인 신청을 한 것이 더 안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 정부가 지정한 이제 신차검사 병원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서울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도 할 수 있고, 전화 예약도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예약도 가능하고, 준비물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준비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기록할 때 이제 영국 체류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무 주소나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영국 도착식 수수랑 달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다 끝나고 나시면 이제 3, 4일 후에 이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겠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예약을 하실 때 여성분 그 생리라든지 그런 기간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고, 남성분도 동일합니다. 어떤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피해 주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 수령 방법은 내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결핵검사 유효기간은 한 6개월로 나와 있어요. 자, 결핵검사, 이제 몸이 안전하다는 걸 이제 확인하셨죠? 그럼 뭐냐? 2단계 온라인 신청을 이제 여기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 하시면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걸 하시기 전에 아까 누누이 강조했죠? 여기 사이트 가서 변경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온라인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다? 자, 공지사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합격 이메일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합격 이메일에 최종 언제까지 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 완료일 6개월 이내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링크가 있죠? 반드시 링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신청할 때 신청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꼭 오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국경청에서 보내주는 해신 이메일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청 아이디 이메일을 만드실 때 화면을 확대해서라도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패스워드 뭔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그리고 준비물이 여권,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신용카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용은 얼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불. 이게 2년치예요. 여러분들이 영국에 2년을 채려든 1년을 채려든 뭐 6개월을 채려든 무조건 보건부담은 2년치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수수료 244불. 그래서 총 20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제가 잠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 신청하실 때 항상 들어가서 확인해요. 여기 보면 자격 조건 보이시죠? 18세, 30세, 2,530파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그리고 최대 언제까지 입국해야 되는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예시 샘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 여기 건강부담, 이거 470분의 1년치예요. 그래서 470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년치를 내기 때문에 아까 그 돈이 난 거고, 비자 신청 수수료. 가끔가다 영국 정부가 중간에 이 금액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늦게 신청한 분은 돈을 더 낸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리고 24개월,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가 나오죠. 그리고 영국 가서 할 수 있는 일, 여기는 할 수 없는 일도 나왔죠. 자, 자격 조건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느 국가가 영국 청년 교류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뭐 나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고, 여기도 보이죠? 31일 동안 28일 정도 2,530파운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비자 지원센터 가기 전 기준으로 이제 31일 동안 그냥 31일 동안 2,530파운드를 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서류가 뭔지도 여기 또 안내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패스포트, 그 다음에 영문은행 잔고 증명서, 결핵검사. 우리나라는 결핵검사 구사예요. 어떤 국가는 결핵검사를 안 해던 예외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국가는 이 구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어플라이에 들어가시면 자, 또 이렇게 나오죠. 설명이 하나씩 다 나오고, 여기 보면 보건 부담금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추첨에 대해서 선고한 사람들 이제 온라인 신청 나오죠. 온라인 신청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영국 비자 지원센터 들어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온라인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메일에 있는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국령 어디서 살 것인가? 당연히 노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스위스한 이웃 사람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저 한국에서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 치면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 해주시고, 자, 한국에 있는 영국 비자 지원센터 바이오 등록 가능하죠? 그래서 I checked available 해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before you start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또 안내가 쭉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apply 하면, 자, 여기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 단계 보실까요? 1단계 스타트, 어플리케이션, 도큐멘트, 디클레이션, 페이, 그 다음에 퓨더 액션스. 여기까지 비자 신청권에 온라인 결제까지 완료하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까지 완료하면 영국 국경청에서 해신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 해신 이메일 안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항상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신청 단계. 스타트, 어플리케이션, 도큐멘트, 4, 디클레이션, 5, 페이, 퓨더, 액션스, 인시런. 그래서 최종 권한이 여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료를 하시면 이 신청 완료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그 이메일 내에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로그인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기로 가게 돼 있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서 자료를, 정보를 입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한국 영문 주소. 도루명 주소 가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외 체류를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영국에서 체류한 거, 뭐 여행 간 체류 기록.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24시 가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한국 출입국 기록이 있어요. 그거 이거에서 해외 체류 기록을 좀 적으시면 돼요. 너무 해외 여행을 많이 타면 최신권부터 적어주시니 가장 안습니다. 그리고 영국 숙소 주소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이걸 영국에 입국할 때 이 숙소랑 동일하지 않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얘는 중요해요. 내가 영국에 언제 입국하겠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영국 입국 예정일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는 체류 허가증, BRP랑 입국 허가증, 비네트, 이 시사기간 동일해요. 그리고 BRP 수령 우체국도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 우체국에서 공항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런던에 가시면 런던 시내에서 BRP를 수령할 수 있는 우체국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5단계 페이먼트에 가시면 보건부담금 결제, 비자 수수료 결제 이렇게 2번 결제가 돼요. 그러면 결제 메일도 2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 보건부담금 결제할 때 IHS 번호가 나와요. 이걸 저장해 주셔야 돼요. 별도 사진을 찍거나 스크린샷 하면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영국에 도착하시면 개인 닥터 GP 등록을 하게 될 때 이 필요한 번호가 이 IHS 번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로 보건부담금 결제가 됐는지, 비자 수수 결제가 됐는지, 온라인 신청 완료였는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메일 아이디를 잘못 쓰면 이게 안 오겠죠? 예전에 어떤 분이 지메일을 써야 되는데 간메일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 국경청에 유료로 문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만들 때부터 정말 신중히 해 주셔야 돼요. 비용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 주셔야겠죠? 자, 이게 작년에 온라인 신청 완료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링크 클릭해서 로그인하면 항상 이 화면으로 들어간다. 이 화면으로. 그래서 컴플릿이라는 저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단계 한국에 있는 영국 비자 신청센터에 갈 때 구비 서류가 있거든요. 그 구비 서류 중 하나가 도큐멘트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로 도큐멘트 체크리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비자 신청을 완료했다. 그런 구비 서류예요. 그리고 여기는 결핵 검사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 웹페이지가 좀 길어서 이렇게 반만 나왔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한국에 있는 영국 비자 신청센터 방문 예약이거나 방문 예약 및 온라인 업로드한 곳이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문 예약을 하셔도 되고 추후에 방문 예약을 변경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cancel your application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자 지원센터 방문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해요. 여기를 통해서요. 근데 비자 지원센터에 가서 여권을 제출했다. 그때는 환불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비자를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비자 지원센터 방문 전까지예요. 이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절차를 좀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2단계까지 무사히 완료하셨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겠죠? 바로 영국 비자 지원센터 방문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다? 아까 그 해당 녹색 버튼 클릭해서 방문 예약일을 적게 돼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고요. 근데 이 방문 예약일은 내가 오늘 방문 예약을 해서 3개월 후에 방문 예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주 단위로 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방문한다 날짜 잡아주시면 그거 기준에서 앞으로 2주 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이 있어서 방문 예약을 변경 가능하죠. 그러면 이틀 전에만 해주시면 방문 예약이 변경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방문 예약도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온라인 신청 완료의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그래서 가능한 어떤 구비서류가 잘 준비가 되신다면 영국 비자 신청센터는 빨리 가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아까 1월 28일 날 제가 온라인 신청을 하면 가장 늦게 간다면 언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4월 27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영국에 늦게 입국할 수 있는 게 7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2주 단위니까 나는 방문 예약을 언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2주 10이면 4월 12일, 13일 날 이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늦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변경되실 수 있을 거를 감안해서 좀 가능한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나중에 비네트를 바꿔서도 영국 입국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유로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온라인 방문 예약이 끝났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구비서를 업로드를 해야겠죠? 구비서를 업로드도 뭐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구비서류 제출은 온라인 업로드나 센터 방문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업로드를. 왜냐? 센터에 방문하면 서류 스캔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업로드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 국경청에 파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파일 이름은 당연히 영문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 형태는 PDF, JPG, PNG로 보내세요. 설마 한컴 한글로 보내시는 분은 없겠죠, 아무도요. 영국은 한컴 한글을 쓰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여권 실험면 사본은 보통 한 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JPG나 PNG, 그림 파일로 저장이 가능해요. 근데 결역 검사는 2장 이상이죠. 얘도 2장 이상이죠. 뱅크 오브 스테이트먼트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게 안전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자 지원센터 방문 예정 기준으로 한 달 전에 32일 전에 미리 돈을 2,530파운드를 넣어두시고 그리고 구비서를 은행 가서 이 구비서를 다운로드 할 때 반드시 영문이에요. 은행 잔고증명서, 은행거래소를 발급해달라. 그리고 영국 잔고증명서는 영국 파운드로 환율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문 예약도 하고 구비서를 업로드를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약일에 맞춰서 이제 영국 비자 신청센터를 가야 돼요. 근데 서울에만 있죠? 안타깝게도요. 근데 갈 때 항상 예약 시간 15분 전에 가실 거, 안전하게 가실 걸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분 늦게 갔어요. 근데 비자 신청센터에서 우리는 입장을 시켜줄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방문 예약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국 비자 신청센터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 돼요. 이것도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15분 전에 일찍 가셔야 돼요.
뭐든지 안전한 게 좋은 거였죠. 그리고 방문식 구비서로 온라인 업로드 완료한 구비서류 3개. 원래는 안 가져가도 되지만 예비용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그리고 여권. 이 여권은 이제 여러분들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권 원본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6번 퀴더 액션스에 보면 도큐멘트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 파일을 인쇄해서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영국 비자 신청센터에서 온 방문약 확인증, 이메일을 확인해서 이거 가져가요. 이건 가장 최근 거를 가져가야겠죠? 왜냐면 내가 예약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영국 비자 신청센터에 가시면 신분 증명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제 증명사진이랑 BRP에 비네트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이랑 지문 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BRP에도 증명사진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자 지원센터에 가서 모든 절차를 끝냈어요. 그러면 비자 지원센터 방문 후 약 3주 후면 여권에 부착된 이 비네트랑 안내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내문 받게 되시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스캔해서 저장해 두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장 보관이에요. 그 단계별마다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메일도 온 이메일을 다른 내 개인 이메일로 보내서 보관해 별도로 보관하고 뭐든지 저장해서 보관해 두면 안전합니다. 뭐 결핵검사서라든지 그런 도큐멘트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요. 근데 수령을 어떻게 하느냐? 센터를 내가 직접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또 KTX나 또 비행기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면. 그래서 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센터에 우편을 요청할 때 또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 거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네트를 받게 되시면 영국에 언제까지 입국한지 입국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약 90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비네트 시작일은 여러분들이 입국 예정에 지정하셨잖아요. 그 입국 예정에 지정한 날짜로 또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비네트 시작일이 BRP, 채로 YMS 시작일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네트 시작일보다 늦게 영국에 입국하게 되면 해당 기간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네트 시작일보다 일주일 늦게 입국했다? 그러면 일주일을 뺀 2년체로예요. 만약에 90일 꽉 채워서 입국했다? 그럼 90일을 뺀 2년체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불가항력으로 비네트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다. 비네트 시작일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비네트 시작일에 맞춰서 입국이 가능한 거예요. 비네트 시작일 이전에는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내 여권에 부착된 비네트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언제 영국에 입국한다고 어느 누구도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항공권이라든지 숙소 예약이라든지 어학원 등록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장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비네트를 출력했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여권을 세탁해 놓고 빠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권 정보가 변경이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90일 유효기간이 훌따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영국의 YMS로 가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BRP 비네트 트랜스퍼라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청 비용이 또 발생해요. 그리고 첫 번째 받은 비네트 시작일보다 영국에 정말 늦게 입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간이 체류지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6개월 이후에 이제 비네트를 새로 받아서 6개월 이후에 가겠다 그러면 6개월을 뺀 2년 체류예요. 어떤 분은 1년을 가지 못하고 딱 받았더니 1년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1년을 뺀 2년 체류니까 실제로 1년밖에 체류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국 YMS 비자 신청 가이드 관련해서 문의는 할 수 있어요. 영국 국경청에. 근데 유료예요. 그래서 웹메일로 문의하시고 답장을 받는데 평균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하반기에 받으시 비네트 이제 예시거든요. 내 여권에 부착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얼굴도 나오고 이렇게 타입이 티어 5 유스 모빌 스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내 패스포트 넘버, 이제 여기 성별, 여기 생일. 요 패스포트가 변하니까 내가 새로 비네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시작이 어디 있어요? 2022년 2월 14일 있죠. 그래서 2022년 5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시면 실제 체류 허가증 BRP를 받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BRP 체류 기간은 14년, 아니, 22년 2월 14일서부터 24년 2월 23일까지 이렇게 2년 체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영국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비네트는 여러분들이 영국에 입국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이제 비자로서의 효과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체류 허가증, 이 BRP로 나의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경찰이, 너 나중에 누군가가, 당신은 영국에 체류하는 합법적인 거 갖고 있어. 그러면 이 BRP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국에서 유럽 여행을 가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어디든지. 그럼 다시 돌아와요. 영국 공항에서 너 합법적인 체류 증거 있어? 그러면 이 BRP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BRP. 그래서 여러분들 이 BRP 받으면 얘도 스캔해놓고 다 복사해놓고 여행할 때도 이거 잘 복사해놓고 다니셔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넣고. 그래서 정말 운이 없게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BRP를 분실했어요. 지갑 잃어버리면 그 해당 곳에서 경찰서 가서 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걸 분실했다는 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다시 BRP를 새로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BRP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내문도 받게 된다고 했죠? 이 안내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에 입국하게 되면 우체국 가서 이제 BRP를 수령할 때 이 안내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 지원센터에서 온 이 BRP랑 그 여권 앞에 있는 신원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장해서 온라인으로 저장해놓고 종이로도 복사를 몇 개 해놓으셔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저 인포센터에서 전하는 2022년 상반기 영국 청년교류 제도 신청 가이드였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영국 이메일 신청 관련 인포센터에서 받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볼까요? 빨리 이메일 신청 경쟁률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국 국경청에서는 경쟁률을 공지하고 있지 않아요. 영국 YMS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데 YMS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요. 다만 추후 영국 YMS 비자를 받게 되면 학생 비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군입대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영국 출국 시 별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해 주셔야 돼요. 영국에 체류가 있는데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고, 예, 영국에 있어도 어떤 나라에 있어도 이메일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 추후 절차는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해외 A 국가의 관광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가 체류하겠습니다. A 국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A 국가에서 계략검사 지정병원, 영국 비자 신청센터 방문 등 비자 신청 절차가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보셔야 돼요. 해당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다면 해당 국가에서 신청을 할 수 의미가 없겠죠. 한국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그 뜻이죠. 자, 영국 국경청 예시 설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작성되어 있는데 여권에는 영문 속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당연히 영국 국경청에 안내한 예시대로 해야겠죠. 이렇게요. 홍, 길, 동.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 사람도 있죠. 여권에 홍, 길, 하이픈, 동.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여권에 홍. 요즘엔 띄어쓰기 거의 안 하는데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영국 국경청 예시 여권 번호에 M이 보이지 않습니다. M을 제외한 여권 번호 숫자를 부분만을 작성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M을 포함시켜야 돼요. M을 포함시킨 여권 전체 번호를 작성해야 돼요. 해당 연시는 영국 여권 번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여권은 여권 번호가 숫자로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자 플러스 숫자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M 플러스 숫자로 여권 번호를 다 적어 주셔야 돼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사실은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010-1234-1234예요. 그러면 플러스 82. 플러스라는 건 국가번호를 쓸 때 보통 플러스를 하거든. 근데 반드시 해외에 전화를 걸 때 반드시 0을 빼주는 게 일반적인 통상 관례예요. 그래서 10-1234-1234.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82, 10-1234, 123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플러스 82, 한 칸 띄고 10, 1234, 1234. 어떤 사람은 82, 10, 1234, 123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선발에 추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메일을 빨리 보낼수록 추첨에 선발될 가능성이 큰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영국 국경청에서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메일 신청 시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이메일로 여러 번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전에 공지된 영국 국경청 FAQ에 의하면 해당 이메일은 삭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국 국경청에서 부정으로 이메일 신청하신 분, 이거 여러 번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필터를 통해서 삭제된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그렇게 공지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 후 한 번에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행사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 참여 더 한번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따로 좀 문의해 주시고, 또 저희가 설명회라서 말씀드렸지만 진행상 좀 매끄럽지 못한 분 정말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사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